영종이랑 같이 있는데 영종도를 빼고 제물포 기존에 있는 중부 내륙 쪽에 있는 중부하고 동부를 같이 합쳐서 제물포를 하겠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고요. 또 이제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서구 60만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신도시도 이제 이 신도시 3단계 이렇게 하게 되면 10만 정도의 유입이 있기 때문에 한 70만이 될 걸로 예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검단구로 분구를 하겠다는 것이 유종복 시장의 보관이죠. 이것이 이제 미래지향적인 행정체제 개편이다. 그리고 사실 1995년도 이후에 분구 이런 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만에 38년 되나요? 95년도면 28년인가? 28, 30년 정도. 네, 그 정도 수학을 못하는데 그 정도 돼서 하고 물론 이제 합부 뭐 통합 지방자치단체 통합은 몇 번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분구는 이제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인천시가 선도를 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죠. 이 과정이 이제 인천시가 발의를 하면 이제 기초자치단체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승인 그리고 광역단체의 이제 승인을 받고 인천시가 이제 행정안전부로 넘기면 거기서 시작이 돼서 법률안이 만들어지고 또 국무회의 의결 또 국회 의결해서 공포하고 이제 개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시 광역의회의 승인만을 이제 마친 거죠. 앞으로 더 갈 길은 많은데 자 여러분들께 하나씩 이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있네요. 응? 자 인천시는 이번에 이제 계획된 행정체제 개편, 미래지향적인 행정체제 개편이다. 행정조직 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명석 민주당 대학생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분구가 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구에 대해서. 네. 네. 그리고 뭐 다시 또 통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의견이 있던 거는 네. 너무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기초 광역의원분들한테 설명이 하나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으면 특히나 하다못해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분들도 이제 한간에 하면은 그냥 딱 인천시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소식을 접하셨다고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의회에서도 많이 당황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바꿔야 되는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역 주민들한테는 자기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 그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에서도 심도 깊게 한번 심의를 한 다음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우리 이거 할 거다라고 발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여론조사를 한 거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서 뭐 검단구, 영종구, 제물포구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라는 것 자체가 그 구민들의 생활권을 묶는 어떤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영종도도 중구로 되어 있지만 영종도 사람들이 뭐 하늘도시나 운서동에서 많이 생활을 하지 월미도나 저기 인천역 쪽에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검단 같은 경우에도 그 아라뱃길 넘어 있는 그 검단 신도시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서구 연희동 서구 그쪽 일대와는 어느 정도 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건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분구가 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좀 급하게 처리된 면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건희 비례세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인천이 아시다시피 계속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대도시 333만 명의 이제 부산을 이제 넘어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분구를 통해서 예산을 갖게 될 텐데, 그럼 각 지역에 맞게 특색을 좀 살릴 수 있는 반영이 돼서 오히려 그 지역 주민분들께서 더 이득이 되는 그런 행정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구랑 이제 연동도와 그 부속 도서를 제외한 이제 중구 지역들이 이제 합쳐지는 거잖아요. 제목폭으로. 근데 아시다시피 동구는 다른 구들에 비해서 인구수가 되게 적습니다. 계속 꾸준히 떨어지고 있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도심이 되게 옛날 도시인데요. 되게 구도시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계속 꾸준히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도심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입이 계속 꾸준히 들어갈 게 보이는데 그 동구 인구수로는 도저히 이게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목보고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매우 괜찮다라는 생각이 매우 들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경계 조정이거든요. 사실 구의 경계 조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향후 예상되는 문제가 뭐냐면 뭐 간단하게 두 분들이 뭐 찬성 많이 했고 뭐 기초부에서도 찬성하고 시에 찬성하고 해서 올라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구청은 지금 차이나타운 밑에 있죠. 네. 또 동구는 동구 지역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합쳐가지고 어디 구가 구청이 들어서 된다. 그럼 어디다가 구청을 만들어야 될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네. 그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각 구의 이제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결국은 돈을 좀 아낀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어떤 동구청이나 중구청의 청사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동구청? 동구청이나 중구청 둘 중 하나를 이용할 텐데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넓은 거를 이용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주민들과 그리고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구청장분들 그리고 구의원분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자리가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게 쉽게 될 것 같아요. 쉽게 안 되죠. 네. 이건희 위원장님 어떠세요? 저는 둘 다 사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사용하면 되는 게 왜냐면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 접근성을 더 좋게 만들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동구에 있는 주민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온전하게 동구는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구의 전체 중에 일부가 또 나온 거기 때문에 동구 주민들은 동구청으로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고 중구에 계시는 정통성이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좀 뭐 번화가랄까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중구청을 지정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나중에 보면 말이죠 이것이 이 자존심의 대결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것을 두 개를 이용한다면 굳이 그걸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 경계 조정, 행정 조직 개편, 이제 분구를 했을 경우에 이제 행정 서비스는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공무원 1000명이 50만을 이제 60만을 상대한다면 굉장히 행정의 서비스의 뭐 질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행정 서비스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강화군, 그다음에 동구 이런 데가 행정 서비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인구는 한 5만에서 6만, 공무원 수는 한 700명 이렇게 되니까 인당 그 주민들 인당 그 공무원 수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 대신에 이제 부평이라든가 남동구, 서구 이런 데는 많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 분구를 보고 있는가? 예를 들어 청년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그 구청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인원이 공무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최소한도로 유지되는 게 한 6, 7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만의 동구라든가 이제 그 강화군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행정 서비스 면에서 보면 당연히 분구를 해서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그리고 그 생활권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은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뭐 그런 것은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고 우리 두 분 중에 이것은 이건희 위원장님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어떻습니까? 그 분구를 통해서 행정 서비스를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비용에 너무 과도한 부담 이런 걸 줄여야 된다 이런 측면은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고 해도 이게 어쨌든 간에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네. 오히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측면이 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업무량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업무량이 분산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쪽 지역의 국민들께서는 이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예시로 사회복지팀들 지금 업무량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타 부서 공무원들의 그 근무 연속을 보면은 제일 낮은 데가 사회복지도이더라고요. 엄청 빨리 이제 퇴직을 하시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분구가 되면은 이게 해소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희 위원장님 의견 드렸고요. 우리 최명석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국민들의 어떤 행정 서비스 접근성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검단만 예로 들어도 검단 신도시에서 여권 하나 발급받으려면 연희동까지 가야 되는 건데 구청에서 담당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각 그 동네에 계신 주민분들이 편의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또 걱정이긴 한 거는 이제 재정 이야기를 좀 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구가 분구가 돼서 구청이 새로 생기고 공무원 새로 뽑는 거에 대해서 즉 공무원 신규 채용관에서도 지금 기재부가 많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 좀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 저는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 700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과연 수월하게 뽑을 수 있을지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 여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분단의 기존에 계신 분이 이제 서구청까지 가는 게 좀 멀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송도에서 연수가 더 멀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저는 네. 대중교통 접근성도 한번 따져보는 거죠. 2호선 잘 돼 있잖아요. 인천 2호선. 네. 뭐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인천 1호선도 성능을 잡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멀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좀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주 곳곳에다가 행정 서비스 센터를 만들면 되게 좋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그것하고 우리 비용을 생각했을 때 한정된 자원과 우리가 받아야 될 서비스의 질 어디서 우리가 좀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두 분의 청년들은 어떤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또 행정의 편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정복 시장께서 말이죠. 지지난번이죠. 이번 말고 그때 첫 번째 인천시장의
당선되시고 나서 우리 인천시가 이제 각 구가 있는데 이 방위로 돼 있다. 뭐 중구라든가 중구 위에 사실은 북구가 있어야 되는데 동구가 있고 동구 옆에 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남동구. 남동구는 남동 그게 남동이 아닙니다. 남동구. 예, 그 남동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남동구 알잖아요. 방이 그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계양구 이런 데는 부평구, 연수구 이런 데인데 남구는 이제 미추홀구로 바뀌었고 그래서 다 바꾸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걸 다 맞추지 못했어요. 서구라든가 동구, 중구 이런 데 방위로 돼 있는 거 참 이 방위로 맞지도 않는데 옛날에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좀 사실 현대에 와서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 그 고유의 이 동구 명칭으로 바꾸겠다 했는데 그걸 다 못 바꾸셨는데 이번 행정체제 개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영종은 영종구로 되고 밑저 제일포구, 범단구 하나 늘어나고 이게 서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유정복 시장은 이번에 또 그 행정 조직 개편 왜 했을까요? 저 신경석 위원장님.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에 따른 구 명칭에 대해서 인천에 놀러 오던 제 친구들이 항상 의문을 가지던 게 네. 자기는 분명히 고속도로에서 서인천 IC를 지났는데 맞아. 가자 IC 가면은 동인천 방향으로 빠지는 방향을 IC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동인천역이 왜 제 끝에 있는데 동인천역이라 하는지 모르겠다. 그죠. 서인천인데. 서인천역 아니라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죠. 인천역의 동쪽에 있어서 동인천역이다. 그쵸, 그쵸. 그랬더니 더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도 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방위에서 오는 호칭이 저도 얼핏 듣기로는 너무 이제 구시대적인 산물이고 각 구만의 대표성을 띠는 이름을 가지는 게 이제는 중요하지 않나.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자치분권의 다른 의미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하면 좀 좋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계양구에 원래 살다가 남구 지금 이제 미추홀구 이사를 가면서 저도 의문이었어요. 남구라고 하면 사실 연수구가 제일 남쪽에 있는데 맞아요. 왜 남구일까 하다가 이제 미추홀로 바뀌고 오히려 사람들이 좀 이제 좀 됐다. 남구에서 이제 연수구가 이제 분구가 되고 네, 그러면 그러면 남동구가 또 된 거죠. 네. 그래서 되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이건희 위원장님 어떻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민석 위원장님과 매우 동일한 시점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방위 표시는 진짜 너무 뭐랄까 그냥 행정적으로 딱딱딱 나는 기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색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추홀구로 바뀌었을 때 다른 서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동인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의문이었던 게 또 서구도 서구인데 약간 중구도 별로 이렇게 중앙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미추홀구가 더 중앙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구시대적인 관점도 제가 어느 정도 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지역 특색을 살리는 이제 그런 이름으로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분이 다 비슷한 생각. 네. 굉장히 그는 지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계신다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위에 끝나서 인천시에서 정리해서 건의를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로 가고 행정안전부에서 법률안 마련하고 국회 이제 국무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네. 이제 국회 의결 거치면 다시 이제 법제처로 가서 뭐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법제처 먼저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를 가죠. 근데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그 통합은 있었어요. 지자체 통합시 마산, 창원, 그렇죠, 그렇죠. 네, 진해. 그래서 이제 창원시 창원시로 간 경우도 있었고 또 청주하고 이 청원군 행정통합도 그동안에 있었고 잘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분구 같은 경우 말이죠. 그동안에 이렇게 승인을 잘 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구 달서구 같은 경우 2000 그때 6년부터 아마 그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달서구 인구가 60만이 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달서구 그쪽에 이제 성서구하고 달서구랑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었는데 성서구 행정타운을 그때 마련한 거예요. LH에서 구입해가지고 행정타운을 만들어서 아마 성서구가 분구가 되면은 이제 행정타운을 하겠다. 근데 그걸 최근에 대구시에서 그 달서구에서 매각을 이제 해서 그쪽 주민들이 반발도 했고 또 대전도 이제 그 서구 같은 경우 대전시 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 60만이 아마 넘었던 것 같아요. 50만이 넘었나 그래서 사실 50만 기준이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도 이제 대전 서구도 이제 뭐 이렇게 분구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그리고 2007년도에 그 이명박 그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때 이제 나왔던 화두는 그런 거였습니다. 분구보다는 100만 도시로 만들어서 이제 그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 이후로 분구 얘기가 없었는데 2022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유정복 시장이 그 분구 얘기를 이제 올린 거죠. 누가 먼저 할까요? 최명석 위원장님. 네. 그 뭐 행정 경계 변경이라든가 네. 뭐 이거는 이제 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제일포구 만들고 이거야 뭐 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붙이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네. 구 하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주민들은 지금 제가 만나보면요.
2024년까지 2026년 그러니까 그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네. 다 분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더 멀리 봐야 될 것 같아요. 멀리 봐야 된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인천시는 좀 속도가 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물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조금 더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근데 의지의 차이라고 저는 또 봅니다. 이게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뭐 시정부와 그리고 중앙정부, 국회,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여론도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미 지금 광역의회까지 통과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국회의 문을 어느 정도 또 넘어야 되는 게 있는데, 물론 행안부에서 이제 검토를 거쳐서 와야 되지만 내년에 총선이 있는 상황에서 국회 심사를 과연 좀 빠르게 통과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뭐 총선 끝나고 이제 국회의원 뭐 새로 선출되신 분들이 자리 잡고 하면 또 1년 정도 흐를 거고 하면 금방 지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아마 유정부 시장님께서 공약이 새로 추가되시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삼선의 산물로 공부를 마치겠다 이러고 이제 나오시지 않을까. 너무 앞서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놀랐던 게요. 단계가 거쳐된 단계가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한 너무 복잡해요. 네, 8단계나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3단계 정도 온 건데요. 근데 아까 그 최명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을, 주민들의 생활권을 묻는 건데 이 생활권이라는 게 항상 똑같은데 고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바뀌는 그런 건데 이런 것들 좀 맞춰서 갈 수 있게끔 조금 플렉시블한 약간 법안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우선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론조사에 들어갔을 때 주민분들이 이제 88%의 이제 동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의회라든가 이제 지역구에 관련된 구청장님 그리고 이제 시의회까지 다 동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의원들 분들도 아무래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주민분들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무래도 더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에 통과하는 것도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무난하게 될 것이다. 네. 보셨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의견이 조금 다른데 우리 주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한번 그 결과가 나오면 보도록 하시고요. 지금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가 네. 출범을 했었고 지금 최근에 또 강원도. 강원도자치도가 생겼잖아요. 그만큼 거기는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해야 될 것도 그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자율권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기초자치단체, 이건 광역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초단체 차원에서는 특례시라는 게 있어요. 저 창원, 창원. 네, 그렇죠. 100만이 넘어가면 이제 특례시가 되는 거예요. 그 특례시 역시 마찬가지로 광역단체의 권한 이런 것들을 많이 위임받아서 네.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 계획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분구를 하는 것은 특례시 100만이 넘어가면 이제 굉장히 특례구가 되는 거죠. 다른 데 특례시가 되는 것이고 특례시가 좋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시가 좋은 겁니까? 좀 특례시를 하면 좀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지향을 했기 때문에 이제 특례시를 만든 거거든요. 100만이 넘어가도 나누지 않는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례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경남을 이제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남이 이제 창원이 있고 마산이 있고 진해. 네, 진해 이렇게 합쳐진 게 합쳐져서 특례시로 만든 게 결국은 사실 창원, 진해, 마산 다 대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거의 거점 도시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광역시 수준의 어떤 자치권이나 혜택은 못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억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례시라는 제도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희 이번 인천에 있는 이제 행정체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천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례시만큼의 아니면 특례시보다 더 어느 정도 자치권과 혜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단순한 자치구 형태로 지금 현행 유지대로 해도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 충분하더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네. 이건희 위원장님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특례시는 약간 수도권에는 좀 안 맞고 약간 지방권에도 잘 맞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상남도에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경상도에는 부산이랑 울산, 대구가 있겠지만은 근데 창원 있는 지역은 약간 뭐랄까 그 주변 지역들이 좀 낙후된 지역, 그러니까 좀 발전이 덜 된 지역도 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들을 조금 뭉쳐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특례시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에는 근데 이렇게 수도권에서는 특례시보다는 분구를 더 통해서 약간 그 지역 생활권을 좀 더 유지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주민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이게 거기 이제 그 창원이라든가 이 시는 이제 창원시죠. 그는 이제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죠. 우리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고, 약간 이제 도 밑에 시하고 이제 그 광역시 밑에 구하고 이런 이제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